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강의하고 있는 저 박종철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맹지 탈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맹지라는 게 뭔가요? 어떤 분들은 이 맹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 그럽니다. 그냥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로라 그럽니다만은 이 도로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이 도로의 종류를 다 알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먼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맹지. 자,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은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건물을 못 짓는 땅은요, 가치가 무척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맹지에다가 도로를 뚫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됐다 그러면요, 토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가 일단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인터체인지에서요, 한 2km에서 3km 이내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한 3배까지 오르고요. 우리 수변 지역 있죠. 이제 북한강 주변에 보면은 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별장으로 아주 부자들이 이제 별장으로 쓰기 그런 좋은 땅. 근데 그 땅이 맹지였다가요, 만약에 도로가 뚫렸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됐다. 그러면 한 7배 정도까지도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맹지를 물려받은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맹지인 거예요. 그런 경우 무척 많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맹지를 탈출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도로를 뚫을 수 있는 맹지를 갖다가 아주 헐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뚫어가지고 비싼 땅을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이런 맹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맹지 투자는요, 웬만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예전에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산 맹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토지인데 또 맹지다. 이런 맹지 탈출할 때는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 기획부동산한테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샀는데 가보지 않고 빨리 계약금부터 먼저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땅 좋은 땅이 나왔는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 10배, 20배도 올 것이다. 그럼 내가 눈 안 보겠다. 그러면은 집원을 바로 주소를 절대 안 알려주고요. 일단 계약금부터 먼저 넣으라 그럽니다. 이러면 거의 이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 사람들은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냐 그러면요, 2년 전인가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국 연변에 왜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무작위로 막 전화를 하다가 저기 강남 쪽에 있는 그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네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기획부동산하고 대화를 하다가요, 자기네들이 기획부동산 통장에다가 돈을 넣은 겁니다. 결국 당한 거죠. 그러면 말을 좀 잘한다는 이 보이스 피싱 하는 친구들도요, 이 기획부동산 앞에서는요, 세 발의 핍니다. 그 정도로 기획부동산은요, 항상 최고의 어떤 입담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을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절대 기획부동산하고는 이제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획부동 전화 왔다. 그러면요, 3분 이상 통화하시면요, 절벽이나 맹지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만났더라도 3분 이상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좋은 땅을 왜 나한테, 처음 보는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권할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은요, 수수료를 30%를 줍니다. 쓸모없는 땅 10억을 팔아줬다. 그러면 3억을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건, 또 2년에 한 건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기획부동산에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맹지를 갖다 속아서 사신 분, 그 다음에 상속받은 토지 맹지다. 그 다음에 나는 아예 맹지를 한번 투자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맹지가 뭔가 이거죠. 맹지. 자, 맹지. 맹지는요, 바로 건축법상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바로 맹지예요. 건축법상 도로죠. 우리 도로는요,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요, 국토계획법상 도로, 사도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도로는요, 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거가 워낙 다양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디서 공부해서 알 수 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맹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고, 맹지에서는 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맹지냐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맹지들이지 마시고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한다. 이 건축법상 도로는요, 우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가 뭐냐면 두 발로 걷는 것을 보행이라 그래요. 보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폭이 4m 이상은 돼야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있죠? 자, 우리 고속도로에 딱 접해 있는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요건 맹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 맹지인데, 건축법상 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게 보행이고요,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건축법상 도로는 저렇게 걸어가요. 그럼 뒤에서 차가 이렇게 빵빵 거리거든요. 그래서 차 좀 피해달라고. 자, 그러면 요 도로는 사람도 걸어간다는 뜻이고 자동차도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인데, 우리 고속도로는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지만 사람은 못 지나다니죠. 보행이 불가능하죠. 어떤 분은 저 예전에 고속도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원래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 그래가지고요, 고속도로 같은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는 보행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행이 금지가 돼 있는 것은 절대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막연히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은 맹지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자기가 살려고 봤던 땅이 고속도로에 접해 있거나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해 있다. 그러면 이거 도로에 접해 있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칙은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요,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도시계획법이 있었죠. 그거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더해진 거예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아니면 사도법 등등 이런 도로를 설치하게 만드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요, 그것이 신설되거나 또 변경에 대한 것이 등에 의해서 신설되거나 또는 변경된다고 고시가 되면은, 자,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무슨 농어촌 도로정비법, 이런 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된다고 고시가 됐는데, 그것이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도 뭐요?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허가권자가 또는 허가권자가 또 건축 신고를 받을 때 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고했다. 지정 공고. 요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래서 도로가 없는 곳에요, 어떤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 허가권자가 위치를 딱 정하면서 여기를 앞으로 도로로 볼 거야. 이렇게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은요, 그게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일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건축법상 도로는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우리는 흔히 통행도로라고 그럽니다. 흔히 통행도로 그러고요. 이 통행도로, 요거는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 개설 공사가 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요거 도로를 하겠다. 예정이면 바로 그때부터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또 건축법상 도로는요, 요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는요,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보행은 가능합니다. 보행은 가능한데 차량 통행은 불가능이에요. 통행은 불가능하다. 요때는 도로 폭이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는요, 사람이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차가 못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계단식 도로 있죠. 우리 그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차는 못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계단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도로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뭐 자동차 전용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보행이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행은 가능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못 지나다녀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요. 차는 못 지나다니니까 폭이 4m가 필요 없을 때는 폭이 3m 이상만 되면 역시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다른 도로라는 게 있어요. 막다른 도로는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막다른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막다른 도로.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도로 길이하고요, 너비 있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우리가 흔히요, 이제 그 막다른 도로, 골목길 들어갔는데 골목길 맨 끝에 이제 집이 하나 나오는 요 막다른 도로, 다른 도로 연결이 안 돼 있죠. 또 도로 끝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막다른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막다른 도로는요, 길이하고 폭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요, 도로 너비가 2m 이상은 돼야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막다른 도로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요.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도로 폭이 3m 이상은 돼야지만 막다른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그런데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요, 도로 폭이요, 원칙적으로 6m 이상은 돼야지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요, 요 4m 이상만 되면 막다른 도로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35m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35m. 우리 부동산 관련 그 법령에서요, 35m가 나오면 이건 다 불을 끄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방 호수 길이가 35m거든요. 이거 소방 호수 길이가 35m. 그래서 소방 호수가 닿지 않는 길이의 막다른 도로는요. 불이 났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도로가 있고요. 여기 끝에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 이렇게 파이어가 난 거죠. 파이어. 파이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 차가 와요. 소방차가 와서 이렇게 호수를 풀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요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호수를 갖다 풀어서 불을 못 끄죠. 호수 길이가 35m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방차가 안으로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차는요 폭이 4m만 되면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6m를 필요로 하냐 그러면 여기 옆에 한 2m짜리 승용차가 하나 불법 주차돼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승용차는 폭이 2m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승용차가 한 대 주차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소방차가 들어와서 폭 4m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불을 끄고 나갈 수 있다. 어떤 분은 왜 폭이 6m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 끄고 차를 돌려서 나가기 위해서 6m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소방차는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폭 6m는 차 못 돌립니다. 소방차는 항상 후진해야 되거든요. 후진 들어갔다 나갔다 후진. 그래서 2m짜리 요 장애물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불 끄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폭이 4m 이상은 돼야지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서 우리 도로로 인정을 받는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없다고 봐서 폭이 4m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여기 이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맹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맹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건축법상 도로가 어떤 것인가 요거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 맹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맹지 탈출 방법을 공부할 때요. 먼저 도로가 어떤 것이고 이런 도로가 있고 이런 도로는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고 맹지 탈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차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요. 막연히 공부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요. 어깨너머로 공부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 검색이라는 거 있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밑 답변을 달아주는데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요. 부동산 관련 법령이 11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3년 전 기준으로요. 참고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법령이 3년 전 기준은 118개입니다. 법률이 있고 이 법률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 밑에는 또 시행규칙이 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각 지자체마다 또 조례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례 이렇게요. 그래서 조례도 있고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행정부서에서는 또 훈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근거 규정들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한테는 큰 문제점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이 118개 법률은요, 하루에도 몇 개씩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법 하나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요, 1년에 5번 이상씩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네이버에 무슨 지식인 검색, 이럴 때 이거 도로 뚫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허가 나옵니까? 그걸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뀌거나, 그렇죠? 지자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이버 지식인 검색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안 바뀌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한자를 써놓고 이 한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거 한자 뜻이 안 바뀌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안 바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역사 관련이죠.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면 한국사 역사는 안 바뀌죠. 뭐 이순신 장군께서 다시 살아나서 전쟁을 한 번 더 하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추가로 한 전쟁이 나오겠지만 우리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 봤냐 그러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 누가 답변을 달아놨는데 방금 이게 법이 시행된 것처럼 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믿었던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맹지는 뭐고 맹지 탈출은 어떻게 하고 어떤 근거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너머로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요거 이러면 됩니까? 예, 돼요. 이걸면 위험합니까? 왜?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단지 그때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차를 몰고 가는데 저 앞이 유턴하면 됩니까? 예, 유턴해도 돼요. 자기도 했대. 근데 본인은 안 걸렸고 자기는 또 하면 또 걸려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명확하게 아셔야지 그냥 본인의 경험으로 누가 답변한 것을 이렇게 믿으셔가지고는요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부동산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피해를 보게 되면 회복하는데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시간부터 저하고 같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도로가 어떤 것이고 맹지 탈출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 토지를 갖다 살 때 어떻게 토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토지는 어떤 점을 보고 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리모델링, 토지를 갖다 요즘 토지도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킬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요,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진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의 보람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우리 첫 시간 같이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